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오늘 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명령 15일을 받았지만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2달 반 만에 다시 갇힌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남은 감치 기간을 그곳에서 다 채워야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된 곳은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의 재판을 끝내자마자 감치 절차가 집행됐습니다. 감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감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인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와선 재판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자,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15일을 받았지만 구치소 입감 과정에서 신원 진술을 거부한 끝에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진관이 너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감치가 부당하다며 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오늘 김 전 장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집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15일을 받은 데 이어 감치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해서 추가로 5일을 더 받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숨 쉬어야 할 신성한 법정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깽판을 치던 자 이하상에게 드디어 정의의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이진관 판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법원의 권위를 비웃으며 꼼수로 법망을 피해 가던 이하상이 결국 구치소 독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하상의 그 한심한 행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인 김용현의 변호인이라는 자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변호사가 아니라 시정잡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정당한 퇴정 명령과 감치 경고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입감 과정에서 신원 진술을 거부하는 비겁한 꼼수로 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장난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집행된 이번 감치 조치는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꼼수로 법을 피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하상 같은 자들이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윤석열식 폭력적 법조 문화가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이 질서를 찾아가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거대한 민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이자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단체장 가상대결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심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0.7%를 기록하며 현직 지사인 김태흠 24.0%를 완전히 압살해버린 것입니다. 강훈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뜨자마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이 무의미하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권 운영을 도맡아온 강훈식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가 등판한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충청권을 정권의 확실한 안정기지로 편입시키겠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윤핵개인의 가처 내부 총질만 일삼는 국힘당이 정권의 얼굴인 강훈식을 상대로 무슨 공세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강훈식을 공격하는 것은 곧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되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강훈식 실장이 선거판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 오늘 전격적으로 감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진관 부장이 집행을 직접 한 건데요. 오늘 사실 감치될 줄을 몰랐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현 씨의 그 재판이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리고 난 다음에 4시 반 정도에 다 끝나고 가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탁 이승환 부장이 이제 교도관인가요? 이분들을 그 정보 직원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딱 그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싹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놀랍기도 했을 텐데 권우현 변호사도 사실은 같이 감치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분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나올 줄 알았었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늘도 참 권우현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조금 늦게 가니까. 게다가 그분은 20일 감치예요. 그렇죠. 두 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맞아요. 번은 15일 같이 감치가 됐고 한 번은 5일 감치가 또 추가로 됐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되게 불안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유승슬 변호사 등등이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집행이다. 집행 정지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진관 부장의 이하상 변호사 감치 관련된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렇게 이제 감시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의 그 인적 사항을 교도관에게 제대로 안 말하면서 그날 밤에 또 풀어주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구치소까지 갔다가 예. 풀려난 거죠. 예. 너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얘기 안 한 거지. 네, 권성명 불상자. 네,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이 3일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날은요, 밤 11시 55분에 들어가도 하루로 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가 이제 넘어간 거고, 지난번에 하루도 아니지만 반나절 정도 대기한 게 있었잖아요. 구치소에서 네네. 풀어주는 날. 그래서 이틀이 가버렸어요. 아니 그거 왜 시로 계산 안 합니까? 그거? 왜 날로 계산해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래서 16일 날 풀려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마음을 알겠네요, 제가. 그건 직원한테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진즉에 감치를 했었어야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법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법 집행을 안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법 집행을 했다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는 꼭 갖다가 감치시켜서 잡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줍니까? 국민 아무도 안 지켜줘요, 이제. 네. 법원 스스로가 지금 신뢰가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법정 내에서도 정치를 했고 그 유튜브에서도 정치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 기세면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기는 조금 성격이 안 맞을 것 같고 지방선거에 비는 그 자리에 재보궐에 나온다고 할 기세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들은 훈장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데 가면 훈장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훈장 다른 거죠. 자기들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신용에서는 법정 내 정치라고 하는 건 너무 좀 품격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법정 내에서도 내란 행위를 계속했거나 난동 행위를 계속했다. 일종의 12.3 내란, 그다음에 119 서울 폭동을 이 자리 변호인이니까 직접 군대는 못 동원했고 또 서울 폭동에 직접 쳐들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그 짓을 법정 안팎에서 또 극우투에서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 법감정으로는 이 자들은 내란 공범, 폭동 공범으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법정 난동, 소란으로 감치는 된 건데 굉장히 이것도
오늘 사이다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이었나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이진관 부장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변호인이 이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자세가 안 좋고 이제 이상하니까 재판부가 그러지 말라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안하무인식으로 자기가 원래 하던 재판에서 하던 방식으로 지기현 부장 재판에서 하던 방식으로 막 취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장 판사님이 정말 우리가 그때 속 시원하게 이 사람을 이제 감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변호인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즉 주민번호 이런 걸 알아야지 그 전산입력이 되나 봐요. 이 인치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날은 풀어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또 이 이진관 부장을 욕하면서 뭐 전문 용어로 뭐도 아닌 뭐 어쩌고 XX 하면서 예, 자기네가 그랬어요. 전문 용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진관이 막 부들부들 떨더라.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정말 별별 모욕을 다 주었는데요. 그 당시에 권 변호사는 또 나중에 감치 재판하면서 재판부한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가지고 5일 추가 선고되기도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습니다만은 다 이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경 기자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오늘 오전부터 재판이 있었는데 오후 4시 반에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경위들이 막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10명 정도 경위들이 양쪽에 쭉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이하상도 본인이 감치될 거를 몰랐었는데 감치가 됐다. 그 현장에 있던 조금 이따 이제 인터뷰를 연결을 할 텐데요. 강지호 기자가 그 현장에서 있던 것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서 전화 연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잖아요. 겨우 총 15일에서 겨우 14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판장에서 조롱을 했고 내란 재판에는 조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또 유튜브 방송에서 조롱을 했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요. 그러니까 감치 기간 최대 2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14일 뒤에 나와서 또 얼마나 자기가 훈장난 것처럼 개인 방송에서 막 떠들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속에 아직도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저는 한 200일 정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선고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고 나자마자 또 이 이하상 변호사 등등이 재판부를 향해 막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진관, 백대현, 이제 백대현 부장은 5년 윤석열에 대해서 5년 선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진관, 백대현 판사를 흉기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이진관 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벌벌 기도라. 근데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판사님 하면서 이러더니 결국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진관이가 저렇게 더 기승을 부리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얻은 게 뭐냐.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이렇게 바로잡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면서 판사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김용현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감치 전격적으로 될 줄은 몰랐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하필이면 이거를 또 우리 강지호 기자가 봤네요. 진짜 강지호 기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정에 딱 들어와서 감치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진짜 스펙스. 묘하게 그 표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스펙스 진짜 대단한데 일단 우선 그 강지호 기자의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그럼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이하상 변호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하상 변호사의 특징이 작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 진행 도중에
본인의 감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제 생각에는 이하상 변호사가 집에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와중에 잡혀가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시 10분경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제 이하상 변호사의 그 감치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강지호 기자가. 재판이 종료됐는데 경위들이 빨리 일반 방청객들에게 나가라고 독촉을 하더라. 재판정을 나가보니까 10명 정도 되는 경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서초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이 있는 거를 강지호 기자가 확인했답니다. 갑자기 서초경찰서 정보관이 왜 왔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하상을 감치하려고 직접 온 것이었다. 누가? 이진강 부장이. 근데 재판 때 봤을 때 이하상 변호사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와. 근데 이게 좀 풀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언론인이 2명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강지호 기자는 현장에서 감치되는 것을 상황을 보고 있던 도중에 감치됐다는 기사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엠박으로 있다가 감치되자마자 그렇게 풀어진 건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재집행된 거예요.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뭐 그냥 갑자기 아무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 법정 들어가서 너 감치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절차가 있는 거니까 경찰에도 미리 알려야 되고 또 일을 할 사람을 같이 이제 대동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관련해서 기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검찰에서 변협에도 먼저 징계 요청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협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좀 빨리 하지 않나 보죠? 원래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강신업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제 재판을 울산에서 하다가 감치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되게 그게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소식을 알자마자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감치에 대해서 저희가 번협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이제 그게 좀 해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었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하상 등등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건 억울한 상황. 네, 그때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도발을 그렇죠. 하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협이나 뭐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이하상 변호사 등등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발이 많이 들어왔고 변협에도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협에서 그 변협 회장이 김정욱 변호사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작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면 올해죠.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 왜냐하면 안건이 올라오면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조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넘기고 다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넘겨서 또 소명을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굶떠요.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이거 가지고 뻔하고 무슨 뭐 조사할 게 뭐 얼마나 돼요 이걸. 이건 뭐 영상에도 있고 막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절차를 안 지키고 만약에 상대 그 피고인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정확히 다 지켜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현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형사합의 3수정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싹 내보이면서 당신을 감치에 처음이다. 집행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이 되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아까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온 것 같아요.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을 하고요. 현재 이하상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수용이 되고 2월 16일까지 이 감치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19일에 구치소 하루 수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날라갔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 11시 50분에 들어가도 10분 지나면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하루를 쳐주는 것 때문에 이틀이 이제 사실은 버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16일 날. 손현보 목사가 저 전한기 씨 들어오라 그러면서 저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시고 뭐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저기 이 사람도 지금 전환길이 안 들어가고 이하상이 들어갔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권모 변호사, 권성명 불성자 예, 그 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감시를 집행할 텐데 권 변호사는 아마 이해상 변호사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감치 집행은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가 가서 감치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판사가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실제 그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재판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건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 뿐이고 네네. 실제 감치 명령이나 감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진관 부장 그 판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명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라서 그러게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저희 이제 우리 선배님이나 저희들이 밤독재 민주화운동 할 때는 그 자리 상의하면 그 자리 대부분 감치나 그렇지, 바로 즉각 집행해 버리니까. 예능돼서 구류 감치될 사람은 감치되고 구류 직결 시발해서 구류되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자들이 머리를 엄청 꼼수를 썼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처럼 가서 신분을 숨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때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죠. 학생들 옛날에 13대 때 연행되면 지문날인을 강제해서라도 신문 확인해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구류도 뭐든데 뻔히 그거 다 아는 변호사들이 신분을 말 안 한다고 그걸 풀어주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도 논의가 됐는데 아마 이제 그 감치문을 내린 판사님이 집행권까지 있어서 오늘 다른 법정에 가서 이제 한 건데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몇몇 판사님들이 이 사법부를 농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도 있지만 단호하게 법지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저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풀어준 사람이 이진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구치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 사람 수용 못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그때 그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에서 풀어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구치소에서 그때 당시에 항의를 해가지고 신원이 특정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보완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였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이 그때 신원을 특정하려고 했는데 뭐 그 밤중에 사실은 변협이나 이런 데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날 판사가 직접 집행 명령을 정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감치 집행 대상자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예를 들면 주민번호 같은 거 모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누군지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변호인 출석하냐 물어보잖아요. 네. 판사가 자 피고인 변호인 누구 A 변호사, B 변호사 이렇게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상자가 특정이 됐으면 교도관에게 그냥 신병을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도 인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법원에서도 이진관 부장이 이하상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감치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무부에서 이걸 완화시킨 걸 아마 또 이번에도 효과를 조금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가 마치 별 달고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행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 그런 소리 잘 안 나올 거예요. 가서 고생하면 평생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을 때는 막 잘난 척하고 그래도요. 막상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런 소리가 그게 쉽게 나오나. 유경험 얘기인가요? 본인이 경험자처럼 말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기 경험자한테 물어보세요. 감옥에 가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쉽지 않아요. 많은 반성이 듭니다. 반성을 반성을 해요? 왜 반성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행동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진짜예요?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솔직히. 홍고방도 힘들고 독고방도 힘들고 그러니까
밖에서 조심해야겠구나. 저는 또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2주간 날씨가 좀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아니 근데 이 변호사도 이하성 변호사도요. 신원 특정을 그 이진관 부장판사 굳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당시 신원을 밝히시오 했을 때 나 이름과 주민번호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비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신호항이 되는데 본인이 자기 인적사항을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풀려난 맞아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비열한 법꾸라지 그럼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배웠다 이렇게 전 했죠. 국민 법 교육을 좀 더 열심히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변호사들만 이런 거 활용하지 못하게 국민들도 제대로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니까.